입장 발표를 하시기 전에 두 예.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예. 강구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어제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안은 여론 수렴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제대로 올바른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구 학교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하겠다는 그 방법은 굉장히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진 가산점이 1점이 되고 연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가산점이나 예산 지원을 가지고서 학교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비교육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장관님께서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학교가 이런 지원이 되는지도 몰랐다 발표할 때까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말씀하시면 더 무책임해지십니다. 연구학교가 뭐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무자들이 써준 방법으로 그렇게 급하게 급한 게 아니고 하십니까? 제가 그 디테일한 연구학교 운영에 가는 것까지 보고는 이따가 제가 받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발표하시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황교안 총리나 예. 여당에서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압박을 받으신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장관님께서 예. 본인이 약속한 두 가지 근거를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시고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학교 모두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게 그 연구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연구학교에 관한 예. 규칙이 있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구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장관 지정 권한이 없어졌죠.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돼 있고 물론 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보니까 교육청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는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라는 책자가 있죠.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및 소속 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예. 교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것조차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감이 전체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런 관련된 규정이나 네.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예. 이 모든 절차와 관련해서 예. 개입하지 마시고 물론입니다. 교육감이 주치가 예.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그 국립대 부설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국립대 학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 부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요. 학생들이나 교사들,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연구학교로 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학생들, 교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반발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과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이 연구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법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완성되기 이전에 실험학교 선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국정교과서는 이미 이제 1월이 지나면 다 완성본이지 않습니까? 3월에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과형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할 때만 연구학교, 예를 들면 정책연구학교나 실험학교와 같은 게 가능한데 이것은 검증이 필요 없는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학교를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교과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적응성 검토본으로 활용을 현장 검토본의 경우에는 해서 그게 완성되기 이전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1년 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질 좋은 그런데 1년 교과서를 동안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완성본이 아니지요? 국정교과서가 그럼 지금 나온 게 완성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현장 적응성 검토본입니다. 현장 적응성 검토본이면 예. 그 실험학교 이 부분을 지금 초등학교와 같이 그렇게 최소화시켜서 선정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를 다 밟아서 하시겠다는 지금 뜻인가요? 그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 상당수가 다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중고교 국정도서 관련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자체는 제가 해석할 때는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확실히 받아주시고요. 예, 법률 검토는 이미 했습니다. 예, 법률 검토하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법률 검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해석하는 부분이 있을 알겠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법률 논란이 예. 해소될 때까지 연구학교 지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진행하지 말아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혹여 이 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관님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원래 정해진 아까 지침과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다음은 전희경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 예.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그 기자회견 하시는 것을 예. 보았습니다. 예. 물론 현 시류가 대통령 탄핵 정국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을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장 검토본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 내용상에 문제가 없고 그것을 기존의 검정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주 지엽적인 그 부분들 드러난 부분들을 저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고 그걸 출판사가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주 지엽적인 부분들을 수정했다고 해도 학생들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정말 누더기 교과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역사 교과서를 올바르게 내어놓은 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교육부가 어떻게 이런 교육부가 앞으로 교육정책이라는 게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고 설득이 필요한 정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텐데 또 더더군다나 교육부가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일은 미래 이 인적 자원을 길러내는 일 아닙니까?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일을 하시는 주무부처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들도 많은 정책들을 다루게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말 두 손을 들 수 있나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몇 차례 국회 질의를 통해서 현장의 여론들을 들어보겠다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처음에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한다고 했을 때 현장 검토본을 공개해서 내용 그 여론을 듣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찬반에 대한 것을 그때 가서 확인을 하겠다. 여론조사를 하겠다. 그거였습니까? 제가 알기론 그게 아닌데요. 그건 아닙니다. 내용에 대한 그 오류나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의견을 받아서 수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교육부가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국민들께 공개하고 여쭙겠다고 한 것은 이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꼼꼼하게 되짚어서 단 하나라도 하자가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었지, 그것이 새삼스레 정부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3월에 학생들한테 전달되어야 될 교과서의 운명을 그냥 여론에 맡겨버리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교육부가 질문과 답변이 여론 보고 결정하실 거죠? 여론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 교육이 새 학기에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그저 하나의 또 부처도 아니고 부총리가 계신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부에서 정책의 안정성을 저버리고 이제 급하게 이제 시행령까지 고쳐야 되는 이거야말로 이 찬반 여부를 급하게 그냥 결정하고 시류에 떠밀려가면서 시행령 급하게 급조해서 고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정부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졸속 행정이고 그냥 시류 편승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 길을, 올바른 교과서를 내놓고도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제대로 따져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론에 떠밀리셨다 하니까. 자, 찬반 최종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웹 공개에 따라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12월 23일 날 찬성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사실 신빙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요, 저는 그 있습니다.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찬반 여론을 지금 웹사이트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분류를 하셨을 때 찬반 여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누가 대신 서명을 받아서 교육부에 접수시키고 갖다 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검토본 공개에 따른 의견을 접수하려고 열어놓은 웹사이트 상에서 자기 본인 인증을 하고 거기에 글을 남긴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찬반 가부를 나눈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마지막에 그러면 입학원서 마지막 날 접수 접수 몰리면 그때 접수한 학생들은 그 학교에 들어갈 의사가 신빙성이 없고 적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에 본인 인증을 하고 본인이 글을 남긴 것에 대한 분류를 마지막에 몰렸다고. 얼마나 역사교과서 좌초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으면 마지막에 그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남기셨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럼 자기 인증을 다 딴 사람이 해서 남겼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상 그 내용에 대한 오류를 위한 웹사이트였지 사실상 그 찬반을 묻는 웹사이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찬반을 묻는 웹사이트였을 때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지에 대한 거는 좀 다른 의견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장 검토본은 내용을 보강하고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웹사이트를 열어놓고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찬반 여론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되고, 또 심지어 그 찬반 여론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교육부는 그걸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무서운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 1분만 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어느 누가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좌초된다면. 저는 이제 교육부가 그나마 국민들께 단 일말의 책임감을 지고 챙기는 일은 그나마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채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직적 채택 방해와 엄포 놓기 이런 것들로부터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지만 다른 어떤 단체나 어떤 그 기관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들의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의 시장 진입을 철저하게 막았던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통해서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교육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한 두 가지 근거를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시고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학교 모두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게 그 연구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이 있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구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장관 지정 권한이 없어졌죠.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돼 있고 물론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교육청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는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라는 책자가 있죠.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및 소속 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제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안은 여론 수렴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제대로 올바른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하겠다는 그 방법은 굉장히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진 가산점이 1점이 되고 연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가산점이나 예산 지원을 가지고서 학교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비교육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장관님께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학교가 이런 지원이 되는지도 몰랐다 발표할 때까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더 무책임해지십니다. 연구학교가 뭐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무자들이 써준 방법으로 그렇게 급하게 급한 게 아니고 제가 그 디테일한 연구학교 운영에 가는 것까지 보고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발표하시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황교안 총리나 여당에서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압박을 받으신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장관님께서 본인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교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것조차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감이 전체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런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이 모든 절차와 관련해서 개입하지 마시고 교육감이 주체가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그 국립대 부설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국립대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교과서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적응성 검토본으로 활용을 현장 할 검토본의 검토본을 경우에는 해서 그게 이제 완성되기 이전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1년 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그야말로 질 좋은 그런데 1년 교과서를 동안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완성본이 아니지요. 국정교과서가 그럼 지금 나온 게 완성본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현장 적응성 검토본입니다. 현장 적응성 검토본이면 예. 그 실험학교 이 부분을 지금 초등학교와 같이 그렇게 최소화시켜서 선정하겠다는 뜻인가요? 그것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를 다 밟아서 하시겠다는 지금 뜻인가요? 그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관님, 상당수가 다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중고교 국정도서 관련한 연구학교를 지정하는 자체는 제가 해석할 때는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확실히 받아주시고요. 예, 법률 검토를 이미 했습니다. 예, 법률 예. 검토하신 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 법률 검토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해석하는 부분이 예, 있을 알겠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예. 발표하시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황교안 총리나 예. 여당에서 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압박을 받으신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장관님께서 예. 본인이 약속한 두 가지 근거를 지키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시고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학교 모두에 대해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게 그 연구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연구학교에 관한 예. 규칙이 있죠. 예.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연구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장관 지정 권한이 없어졌죠. 교육감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돼 있고 물론 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입장 발표를 하시기 전에 두 예.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예. 강구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어제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그 방안은 여론 수렴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제대로 올바른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구 학교를 지정해서 사용하게 하겠다는 그 방법은 굉장히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진 가산점이 1점이 되고 연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가산점이나 예산 지원을 가지고서 학교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이렇게 비교육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지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혀 그리고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장관님께서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연구학교가 이런 지원이 되는지도 몰랐다 발표할 때까지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말씀하시면 더 무책임해지십니다. 연구학교가 뭐가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실무자들이 써준 방법으로 그렇게 급하게 급한 게 아니고 발표를 하십니까? 제가 그 디테일한 연구학교 운영에 가는 것까지 보고는 이따가 제가 받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장관님이 국립대 학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 부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요. 학생들이나 교사들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연구학교로 지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학생들, 교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반발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부분에 한해서는 그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관님과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이 연구학교
국정 역사 교과서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법적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완성되기 이전에 실험학교 선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국정교과서는 이미 이제 1월이 지나면 다 완성본이지 않습니까? 3월에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교과형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할 때만 연구학교, 예를 들면 정책연구학교나 실험학교와 같은 게 가능한데 이것은 검증이 필요 없는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연구학교를 지정을 합니까? 저희가 그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교육청 현장에서 지금 사용하는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라는 책자가 있죠. 연구학교 운영 길잡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 및 소속 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청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교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것조차도 교육청 차원에서의 연구학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교육감이 전체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런 관련된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이 모든 절차와 관련해서 개입하지 마시고 교육감이 주체가 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학교와 관련해서 그 국립대 부설 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